자, 이 엡실론과 델타 그리스 문자인데요. 엡실론은 이런 식으로 3 거꾸로 된 것처럼 쓰고 델타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연구해 볼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엡실론이 무엇인지, 델타 얘는 또 뭐야, 이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리스 문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엡실론과 델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메인 테마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수렴하는 거, 이거의 엡실론 델타 논법식 정의.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먼저 볼 거예요.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정의가 왜 수렴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납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수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함수들이 일단 1차 함수 있고요. 여기서 일단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2차 함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몰라서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델타를 1로 잡은 다음에 뭐 미니멈을 해. 근데 왜 미니멈을 하는지도 몰라. 네,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무리함수 중에 하나 살펴볼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극한 중에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있잖아요. 그래서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 얘네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나, 엡실론 델타로 어떻게 표현하나, 이거를 이제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쭉 내려가서 자, 우선은 제가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의 본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뭐라고? 본질. 자,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델타 찾기입니다. 뭐라고요? 델타 찾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델타 찾기가 본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델타 찾기 게임이구나. 자, 그럼 이제 이 델타가 뭔데? 델타가 뭔지를 알아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x, 실수 x들을 모아놓은 수직선. 자, 여기에 여기 이렇게 a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은 x 이퀄 a라는 한 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a의 주변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주변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볼펜으로다가 이 A라는 점을 콕 찍는 이게 아니라 마치 이 위에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리지. 그럼 어떻게 돼요? 탁 퍼져나가죠. 그럼 그 반경이 생기죠. 그런 반경을 조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잉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퍼져 나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선상에서 퍼져나가는, 즉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퍼져나가고 왼쪽으로도 쭉 퍼져나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오른쪽으로 얼만큼 갈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도 얼만큼 갈 거예요. 이 양이 똑같도록 갈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도록. 그러니까 A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간 양이랑 왼쪽으로 간 양이랑 똑같도록. 그리고 그 길이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델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별게 아니라 길이에요, 길이. 이 하나의 길이입니다. 이 하나의 길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경, 즉 구간이죠. 구간이에요, 구간이 만들어져요. 그럼 질문,
이 전체 구간의 길이는 얼마예요? 2델타죠. 2델타. 델타 두 개니까. 그죠? 이런 구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구간은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열린 구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점 얼마예요? a 플러스 델타. 여기는 a 마이너스 델타. 그래서 a 마이너스 델타부터 a 플러스 델타까지의 열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x, 모든 실수 x들은 어떤 x? 뭐보다 크고 a 마이너스 델타보다 크고 a 플러스 델타보다 작은 그런 x들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조금 길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 절대값을 써서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완전. 자, 이게 잘 안 넘어오시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조금 허술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 실제로 이거 풀면 x-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양쪽에 다 a 더하면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 이거 절대값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의 정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예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절대값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x는 x들인데 이 x는 지금 변수고요. 이 a는 상수예요. 고정된. 자, 그래서 이 고정된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x들.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 떨어졌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어쨌든 떨어진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x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델타예요. 자, 이 짓을 똑같이 하는 거야. 어디다가? y축에다가 이 짓을 똑같이 해요. 자, y축에는 똑같이 어떤 고정된 L이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X축의 A처럼.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점의 반경, 얘를 포함하는 주변. 그러니까 즉 얘는 어때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는데 핵심이 뭐다? 이 양이 같도록. 이 양이 같도록 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이제 관념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 점 얼마? L 플러스 엡실론. 여기 얼마? L 마이너스 엡실론. 그래서 L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L 플러스 엡실론까지 이런 열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경의 길이는 얼마? 그쵸? 2 엡실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실수 y는 어떤 y예요? L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L 플러스 엡실론까지. 그러니까 근데 부터까지가 아니라 열린 구간이니까 포함은 안 하는 거죠. 이 지점을.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이런 y들인 거예요. 자, 이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절대값을 써서 y는 y들인데 어떤 y들? L이라는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y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 때 y equal fx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y 자리에다가 fx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쓰려면 이 fx를 출력해낼 수 있는 x가 있어야겠지만 지금은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델타랑 엡실론은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엡실론 델타는 길이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길이니까. 그죠? 양수입니다. 0은 될 수 있어요? 0?
0이 되면 이걸 논하는 의미가 없죠, 지금. 0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없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0이 아니라 이제 양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델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계속 이제 뭐가 붙어 있냐면 요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길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양수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수로 표현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장난을 쳐볼 거예요. 장난을 쳐볼 건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봅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표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x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거를 넣으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어떤 x가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굳이 0보다 크다라고 쓴 이유는 뭐겠어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가? x-a 절대값이. 그 뜻은 x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a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있던 요거에서 즉 a가 있고 여기 a-델타부터 a 플러스 델타까지 이 반경의 모든 x들이 아니라 원래는 이건데 여기서 이 조건이 붙으면 x가 a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리죠. 그죠? 즉 이거를 만족시키는 x들은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구멍 A에서 뻥 뚫리고 여기서 쭉 가는 거예요, 다시.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따가 써먹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엡실론이 무엇이고 델타가 무엇인지 간략히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할 거 뭐였죠?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수렴하는 거. 이거의 정의를 볼 겁니다. 이거의 정의입니다. 자, 일단 제가 쓸 텐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세요. 수학은 겁먹으면 사실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까? 2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죠, 이거? 3으로 가죠. 다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의 정의는 뭐라는 거예요? 어떨 때 얘가 3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a 값이 2이고 l이 3이니까 이거 얘를 만족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3으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체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본질이 뭐였죠? 뭐 찾기? 델타 찾기. 그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델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델타를 찾으면 수렴하는 거고요. 못 찾았어? 그럼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델타가 존재 있잖아요. 그죠? 아,
진짜네요. 델타가 존재하면, 즉 델타를 찾을 수 있으면 얘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델타를 찾을 수 있으면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특정한 조건이 바로 이건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두 개로 좀 쪼개볼 건데, 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고 메인 조건은 이겁니다. 조건이 크게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메인 조건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 결국은 뭡니까? 이거 뭐예요? P이면 Q이다 아니에요? 이거 고등학교 명제 시간 때 했죠.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관계로 나타내면 Q를 만족하는 애들이 P를 만족하는 애들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되죠. 그죠? 이거 알면 끝났어요. 이제 이거 알면 끝났어. 이거랑 델타 찾기, 이 두 개만 알면 끝났어요. 왜 끝난지 보세요. 일단은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P이면 Q이다라는 것은 Q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P를 만족하는 애들을 품고 있어야 돼. 또는 부분집합이니까 완전 같아도 되죠. 그죠? 자, 지금 그래서 그리고 요거 핑크색 요거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이걸 만족해야 돼. 여러분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알 텐데, 임의라는 거 무슨 표현이죠? 이거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하여 얘를 만족해야 돼. 모든 엡실론이라는 게 뭔가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양수 엡실론이요. 여러분 양수 아무거나 불러봐요. 그 양수가 엡실론일 때 이걸 만족해야 돼요.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그래서 볼 건데, 자, 그럼 볼게요. P면 Q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가. 자, 그러면 우리는 Q부터 봅니다. 뭐부터 본다고요? Q. 얘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엡실론이 1이라고 해봅시다. 엡실론이 1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되지만 지금 그냥 이해를 위해서 엡실론이 1일 때만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함수가 뭐예요? 이 함수를 할게요. 지금 fx는 x 플러스 1 요거 이렇게 갑니다. 1이고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2로 갈 때 3으로 간다는 거니까 실제로 2로 갈 때 3으로 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fx는 x 플러스 1이에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만약에 엡실론을 1로 잡아봐요. 엡실론이 1이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봤네 이거. 엡실론 1, 3을 중심으로 3을 기점으로 1만큼 떨어져 있어. 위쪽으로도 1만큼, 아래쪽으로도 1만큼.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네. 2부터 4까지라는 열린 구간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지금 뭔 거예요? 얘네들이 fx. 가능한 fx의 집합이 fx들이 2부터 4까지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fx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x라는 게 지금 f라는 함수를 타고 가서 fx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x가 없으면 fx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럼 이것들은 fx들의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만족하는 x들의 구간을 찾아보자고. x들의 구간. fx, 얘네들을 출력해낼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fx를 출력할 수 있는 x들은, 즉 2부터 4까지라는 함수값을 낼 수 있는 x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4는 3이네? 3까지네? 2부터 4까지라는 함수값을 출력할 수 있는 x들이 1부터 3까지네요? 이게 뭐야? Q야.
P이면 Q이다 해서 Q라고요. 이거 안에 P가 들어오면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Q라는 걸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P라는 걸 만족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쏙.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Q라는 집합이 뭐라고? 1부터 3. 그러면 얘는 아까 봤네요. 이거 주의해야 되죠? X가 2가 아니란 뜻이구나. 근데 그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고 사실 메인은 이거죠. 이게 뭐예요? X는 X인데 어떤 X? 2라는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그런 델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 파란색 반경 안으로 들어오게 잡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델타가 0.5야. 그러면 2부터 0.5 떨어지고 0.5 떨어지니까 1.5부터 2.5까지네. 이런 반경이 존재하잖아요. 쏙 들어오는 반경이. 그럼 이거 찾았구나, 델타. 델타 찾은 거예요, 지금. 델타가 0.5만 됩니까? 아니죠. 심지어 부분 집합이니까 완전히 같아도 돼. 그러니까 P가 그냥 Q랑 같아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델타를 몇으로 잡아도 1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2부터 1만큼 가고 1만큼 가니까 1부터 3까지 같아지네. 이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델타가 1이라는 거는 뭐예요? 델타의 무슨 값? 최대값. 델타가 0.1이어도 되잖아요. 그럼 반경이 이렇게 줄어들겠지 뭐. 근데 어쨌든 이 파란색 반경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대체 수렴한다는 것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엡실론이 1일 때만 봤잖아요. 만약에 엡실론이 더 작아졌어요. 0.1이야, 만약에. 그래도 델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엡실론이 0.1일 때 델타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을 수 있죠. 0.1이면 반경이 더 작아지는 것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에 또 맞는 Q라는 구간이 생길 거고 이 Q 안에 쏙 들어오는 2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델타는 작아지겠지, 대신. 델타의 최대값은. 이거거든요, 지금 하자는 게.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을 사실 이건 모든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을 때 엡실론이 작은 값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엡실론이 뭐 1억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작은 거 0.0000 쭉 가서 태양계야 한 바퀴 돌아서 1 이런 걸 엡실론을 잡아도 그때도 델타를 잡을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델타 잡을 수 있어? 그러면은 x가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함수값이 딱 거기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예시를 계속 봐야 됩니다. 예시를 계속 볼게요. 자, 이어서 또 이제 1차 함수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fx가 2분의 1x예요. 그때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아니다. 2로 가까이 갈 때 fx 어디로 가죠? 1로 가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어. 자, 근데 이게 엡실론 델타 논법식으로 보이면 이거를 뭐를 보이면 돼요? a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거는 일반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고 l인데 지금 a가 2고 l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대신에 2, l 대신에 1 이거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니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조건이 이 핑크색이에요. 왜냐면 아까는 지금 엡실론이 1일 때만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해를 위한 거예요. 델타를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느껴보시라고. 이따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하는 거는 이따가 식을 다룰 때
식을 다룰 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노란색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또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함수가 2분의 1 x예요. 그래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고 여기 자, 이런 직선이에요. 자, 그때 이거를 4로 갈 때 2로 가는 걸로 볼게요. 그냥 4로 갈 때 2로. 자, 그럼 얘도 바꾸면 되겠죠? 얘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4 그리고 2 이렇게. 자, 이걸 봅시다. 그러면 이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엡실론이 1일 때를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엡실론이 1이다. 자, P면 Q이다. 뭐부터 본다? Q이다부터 본다. Q부터 본다. 자, 얘에서 지금 이게 1이야, 1. 그러면 2라는 기준점으로부터 1만큼 위로 떨어져 있고 아래로 떨어져 있고, 즉 1부터 3까지라는 fx의 반경이 생기고, 이거는 fx의 반경이에요. fx의 반경. fx의 반경이 생기고, 이 fx를 출력해낼 수 있는 x값은, 이거를 출력해낼 수 있는 x값은 어디서부터? 2부터 3 가면 이거 어디예요? 이거 6이죠. 6까지구나. 그러면 이 파란색 반경 안에 쏙 들어오는 또는 똑같은 그런 델타 반경을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잡을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4를 중심으로 하는 델타 뭘로 하면 될까요? 그럼 델타의 최대값이 얼마일까 지금? 델타의 최대값은 2. 그러면 여기서 2 벌리고 2 벌리니까 완전 똑같이 되겠고, 만약에 1로 한다. 상관없죠. 그러면 3부터 5까지 되겠네. 쏙 들어오잖아요. 파란색 반경 안에 초록색 반경이 쏙 들어온다고요. 이게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델타를 찾은 거예요. 아셨죠? 이차함수 봅시다. 이차함수. 네, 이번에는 이차함수 가져왔고요. x제곱이에요. 지금 fx를 그려놨는데 조금 어설프지만 네, 최대한 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 부분만 그렸어요. 양수 부분만. 그래서 이게 지금 fx x제곱이고, 지금 우리가 보려는 극한은 x가 2로 가까이 갈 때 4로 수렴하는 거. 요거를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가 아니라 2가 되고 이 l이 4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볼 건데 마찬가지로 엡실론이 1일 때 볼게요. 자, 엡실론이 1일 때 델타 찾으러 가 봅시다. 자, P면 Q이다 해서 뭐부터 본다? Q부터 본다. 근데 왜 Q부터 보냐면 사실 이것도 본질을 생각하면 좀 당연해요. 왜냐면 델타 찾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엡실론 값이 정해져야지 그거에 맞는 델타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엡실론을 먼저 정해두고 이 엡실론이 있는 곳을 먼저 보고 얘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델타를 찾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지금 엡실론이 1이야. 얘가 1. 자, 그러면 fx의 반경 4를 중심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즉 3부터 5까지라는 fx들의 반경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이 fx들을 출력해낼 수 있는 x들의 반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는 이제 루트 3이겠죠? 루트 3부터 쭉 내려오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루트 5까지 이런 반경이 만들어져요. 열린 구간이. 그러면 이 파란색 구간 안으로 쏙 들어오게끔 델타 반경을 잡으면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2를 중심으로. 2를 중심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4인 걸 보는 거니까 2를 중심으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지금 보면 2에서 지금 여기 보면 2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갔냐면 이 길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오른쪽으로 간 길이는 루트 5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아까는 1차 함수였으니까 아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범위가 떨어진 양이 같았어. 근데 지금은 같은 게 아니라 어때요? 왼쪽으로 떨어진 길이가 더 멀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학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직선에서는 아까 봅시다. 직선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y값이 하나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기준으로부터 특정한 양만큼 올리고 같은 양으로 내렸을 때 이때 x값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직선이면 변화율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같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차함수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있고 같은 양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죠? 얘가 기준이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면 당연히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더 길어요. 평균 변화율 생각해 보시면 금방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거야. 반대로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다면 당연히 같은 양만큼 y를 잡았을 때 같은 양만큼 y를 잡은 게 핵심이죠. 그죠? 그랬을 때 내리면 당연히 이번에는 이쪽이 더 길죠. 얘보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이거인 거죠. 지금 이거. 왼쪽으로 벌어진 게 더 긴 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더 길어. 그러면 자 보세요. 2를 중심으로 델타 반경을 잡아야 되는데 2를 중심으로. 근데 그럼 질문. 델타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델타를 당연히 델타 여러분들 근데 당연히 델타를 뭐 0.00001 이렇게 잡아봐. 그럼 당연히 잡히죠. 델타는 존재해. 반경이 이렇게 겁나 조그만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최대값 델타를 얼마나 크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만큼일까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왜? 파란색 반경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얘로 잡으면요. 여러분들. 얘로 잡으면 지금 보세요. 2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가. 근데 오른쪽으로도 이만큼 가잖아. 그럼 벗어나네. 파란색 반경 벗어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을 기준으로 델타를 잡으면 이게 최대가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의 델타 반경이 나오고 이 반경이 파란색 반경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죠? 아, 이게 델타가 최대값이 존재하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델타를 최대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미니멈인데 2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 얘랑 얘 중에 미니멈 작은 값을 델타로 택한다 이거예요. 작은 값을. 그죠? 작은 값으로 택해야지 안에 쏙 들어오니까. 이게 델타의 최대값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렴하는 경우만 봤잖아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 정의에 어디가 부합하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 이번에 f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x 플러스 1처럼 가다가 여기서 구멍이 뚫려 있고 3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너무나도 대표적인 예시죠. 사실 고등학교 수학 공부한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걸 fx라고 뒀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왜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맞지만 그것도 이 논법으로 보자고요. 이 논법으로. 자, 만약에 이걸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렇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x-1 그리고 얘가 L이 2니까 얘가 2, 얘가 지금 2, 이걸 만족하는 델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되죠. 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잖아. 즉 발레가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 엡실론이 하나라도 나오면 얘는 나가리예요.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엡실론이 만약에 0.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2를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2를 중심으로 0.5만큼 위아래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부터? 1.5부터 어디까지? 2.5까지라는 fx의 반경이 생기겠고, 이 fx를 출력할 수 있는 x들의 반경을 우리가 이제 q라고 일명 부르면서 찾았던 건데, 찾아봐요. 여기 얼마죠? x 플러스 1이니까 0.5죠? 여기부터. 자, 근데 지금 애초에 여기는 출력할 수 있는 x들이 없어. 그러니까 2부터 2.5까지의 함수값을 출력할 수 있는 x는 없어요. 즉, 그럼 어디까지예요?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0.5부터 1까지네. 그죠? 그러니까 1.5부터 2.5까지의 함수값을 낼 수 있는 x들이 이 함수에서는 0.5부터 1까지잖아. 1은 아니고 그러니까 1 열린 구간. 그쵸? 그러면 이 파란색 반경 안으로 쏙 들어오게 1을 중심으로 하는 델타 반경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까? 안 되죠. 왜냐면 델타를 반경을 잡는 순간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1을 중심으로, 지금 기준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얼만큼 갔으면 오른쪽으로도 얼만큼 가야 돼. 그만큼. 근데 만약에 델타가 뭐 0.1을 해볼까요? 작은 값으로? 그러면 1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가. 근데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잖아. 애초에 지금 삐져나왔죠. 초록색이 파란색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삐져나왔잖아. 애초에 말이 안 돼. 이건 발레 생겼네? 이거는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반경을 이렇게 잡는다면, 델타 반경을, 여기에 있는 x들을 f라는 함수로 보내면 어디에 맺혀요? 상이. 여기 맺히잖아.
이런데 몇이잖아요. 이런데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5부터 2.5까지 반경 안으로 함수값이 맺히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아닌 x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함수값이 3점 얼마에 찍혀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애초에 델타가 존재할 수가 없어. 이쪽에 애초에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가면 애초에 이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왼쪽은 괜찮지만 왼쪽 애들은 제대로 찍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오른쪽은 아니야. 오른쪽은 아니기 때문에 델타 반경을 잡을 수가 없다. 왜? 핵심은 1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경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 디테일한 부분 하나만 보고 이제 식으로 넘어갈게요.